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형 외교 이벤트가 잇따라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갈등을 이어온 미중 관계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미 3,500억 달러 투자는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핵심 사안, 또 외교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계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계속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예정인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미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오늘 돌아오셨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다가 일본으로 가서 이제 온 32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네.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 주요 4개국 사이에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물론 뭐 다른 회원국 사이에서 정상회의도 많이 열리죠. 근데 이제 가장 그 4개국 정상회의가 가장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4개국 정상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로가 다 처음 취임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뭐 두 차례 전화 통화는 했지만 직접 대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 2023년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같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잠깐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시진핑과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는 일기 집권 때 2019년에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를 만났지만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네. 한중 정상회담은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1년 만에 그러네요.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네 나라 사이의 정상들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 이들 나라 사이에 관세, 무역, 안보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걸로 서로 대립하고 있고, 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 타결을 봐야지만 서로가 이제 편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타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쟁점들 알아볼까요? 어떤 사안들이 논의될지. 우선 글로벌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현안이 있겠죠. 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지난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이라고 선포한 관세 부과를 시작한 날부터 양국은 서로에 대해서 보복적인 관세와 무역 규제를 서로 남발해 왔습니다. 물론 11월 초까지 일단 휴전 상태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네. 현재 양국이 서로에 대해 부과한 조처를 보면은 트럼프가 지난 11일 중국에게 100% 추가 관세를 더 붙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네. 앞서 중국은 첨단 제품의 필수적인 히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올해 들어서 미국의 대두 즉 콩 수입을 중단해 왔습니다. 미국 농민들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지금 불만이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 농민들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30일 정상회담에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퐁 중국 부총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무역 합의에 대한 틀 기본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CBS 등 미국 언론과 회견에서 트럼프가 위협했던 200% 추가 관세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입을 재개할 것이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도 좀 제고되면서 1년 동안 유예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도 성명을 내고서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조처들의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그래서 특정한 세부 사항들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정면 충돌은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양쪽이 서로에게 부과한 지출은 서로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어서 일단 네. 타결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결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그야말로 봉합 수준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삐그덕거리고 더 그렇죠.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세 무역 문제였고 그 외에도 안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미중 간에 원래부터 중요했던 문제는 이 안보 문제, 대만 방위 등을 둘러싼 동아시아에서 세력권 다툼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안보 입장이 아주 미묘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정책에서 우선순위는 대중국 억제와 견제가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대표되는 대중국 우선 논자들이 현재 미국 대정책의 주류입니다. 그런데 콜비마저도 취임하면서 정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만 방위를 위해 미국이 전쟁까지 해야 되냐. 여기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곧 발표될 미국 국방전략 이른바 NDS라고 하죠. 네. 국방전략 백서에서는 미국 안보 및 대정책의 우선순위를 본토 및 주변 방위로 전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대중국 억제와 대결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둔 중국과의 안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워낙 큰 문제라서. 다만 향후 미중의 입장을 엿볼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압박하기는 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네. 중국은 계속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 이런 걸 명시적 입장을 다시 한번 표현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관세 무역 등 경제 현안을 타결짓고 미국과 관계를 좀 약간 안정화시킨 다음에 계속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문제가 있죠. 미국은 알려진 대로 전역 현금에다가 선불로 보내고 네. 미국이 그 투자처를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로서는 뭐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해주고 싶어도.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애초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이제는 타결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쿠알라룸푸 회의를 끝나고 돌아오면서 전반적인 틀은 만들어졌는데 이번 주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다. 처리할 세부사항이 많다. 물론 거의 다 왔다. 하지만 29일 날에 마무리되는가 이렇게 대해서는 네. 틀은 마련됐지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애초에 그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협상이 진전돼서 타결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블룸버그와의 회견에서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었죠. 정면으로.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교착 상태에 있다. 투자 방식, 투자 금액, 투자 일정, 손실 부담, 이익 배분 등 모든 부분이 걸림돌이다. 그래서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한미 정상 사이에서 서로의 말에서 이렇게 부정한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기 드문 사례 같습니다. 그 정도. 네. 하지만 물론 이 대통령은 지연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는? 앞서도 말했지만은 미국이 제시한 그런 조건은 한국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론도 감당해서도 안 되고 감당할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노딜도 각오하는 협상을 해라. 이런 여론이 높고 네. 정부도 어느 정도 노딜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어저께 27일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네. 현재 협상이 진행된 걸로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관세 협상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은 투자 내용, 형식, 이익 배분 구조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답니다. 핵심적인 쟁점에 다 합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하겠다고 협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뭐 강력하게 부정한 거죠. 어떤 시한을 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노딜도 각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식 타결을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방식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연합의 그 투자 합의 방식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네. 미일 투자 양해 각서, 지난 9월에 체결된 미일 투자 양해 각서를 보면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을 조달할 주체가 일본 정부이고 그렇죠. 미국이 투자 목적별 특수 목적 법인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처를 정하면은 일본 2개월 뒤에 현금 입금한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대로 하는 대로 현금 토해내라는 거고. 반면 8월 21일 발표됐던 미국 유럽연합 무역 공동 성명을 보면은 유럽연합은 유럽 기업들이 2028년까지 미국의 전략 분야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유럽 기업들이 그 투자를 결정하고 이익이 나면 수익을 가져간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럽 민간들이 뭐 투자할 게 있네? 그럼 우리 투자할게 이 정도 얘기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3,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직접 투자로 하는데 연간 얼마씩 나눠서 낸다. 그리고 통화수업을 해달라 그러고 네. 아니면 무슨 뭐 3,500 전액을 뭐 10년 넘게 걸려서 낸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은데 현재로 보면 이제 타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한국이 연간 1,200억 달러에 넘는 현금을 직접 투자하는 것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국에게는 큰 이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럽연합처럼 민간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투자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타결이 안 돼도 우리가 뭐 조급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본 그 투자 양해각서 내용 저희가 전해드릴 때도 일본이 왜 그런 합의를 했을까 너무 부담이 큰데 이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그래, 아직도 의문이긴 하나 뭐 일각에서는 일각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니 일본이 일단 소나기를 일단 피하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했지만 두 가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 대상의 최종 선정권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가진다는 겁니다. 미일 양해 각서 134조를 보면 일본의 5,500억 달러의 투자처를 미국의 국가기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들도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다. 미국 언론에서도 비판적이고 수익 배분 문제도 더 심각하죠. 앞서 말했지만은 미국이 정한 대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미국도 나눠 갖고 약정한 투자금을 일본이 못 채우면 이자 수익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이제 김양희 대구대 교수의 글을 보면은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원금과 이자를 챙겨가는 것이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조공이다. 근데 옛날에 중국이 받던 조공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옛날 중국이 말했던 조공이라는 건 중국을 섬기는 나라가 섬긴다는 표시로 조금 물건을 갖다 주면 중국은 더 많은 걸 주는 식으로 해갖고서 포섭하는 체제였는데 이건 조공도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일본이 이런 합의를 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몸을 낮추는 합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합의 자체가 일단 구성력이 없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리고 양해각서에서 정한데 일본이 투자를 진행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때 또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때 가서 미국이 다시 올리면 트럼프 너 그때 타결했다고 이건 또 뭐니?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또 지정한 계좌에다가 일본 측이 이제 45일 애초에는 45일 내에 돈을 입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최소 45일입니다. 그러니까 즉 45일 이후에 또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최소 45일이니까. 일본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설사 그때 가서 미국이 다시 부과를 하는 문제 나중 문제가 부과하기도 힘들 것이라 보는 거죠. 트럼프 이후에 참 국제관계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양국 사이에서 서로 타협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합의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써놓고서 서로가 좋은 대로 가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힘든 부분이네요. 이런 게. 근데 이번에 이번 사안도 어쩌면 크게 보면 그런 일종의 외교 기법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너무 노골적인 겁니다. 일본 쪽에서는 지금도 계속 현금 투자 1%뿐이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1%뿐이라고 거기 써 있는데도 그냥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서로 각자 알아서 좋게 가서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네,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번에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회동을 할 것인가. 트럼프가 뭐 취임 후부터 계속 얘기를 만나고 러브콜을 싶다. 구별했는데 네. 이번에 쿠알라룸푸르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 위원장이 연락해 준다면 만날 것이다 밝힌 데 이어서 네. 일본으로 가는 또 비행기에서 27일이죠.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그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를 만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순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교도통신에 이 말을 갖다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방문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로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방문 기간을 늘리는데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고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또 트럼프가 기내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제재가 있다.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아주 큰 사안이다.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사안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핵을 감축하는 핵을 폐기하는 대로 제재를 해주겠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네. 다시 그걸 꺼내든 거죠. 물론 북한 측은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두 정상이 만난다면은 북한 쪽에서 실무를 책임져야 할 최선희 외무상이 26일 날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네. 평양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분히 의식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모른 척하는 거죠. 하지만 최 외무상은 방문을 마치고 30일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 두 정상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는 적으나 트럼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걸 보면 또 모르죠. 또 예단하기가 좀 갑자기. 힘들어 네. 보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트럼프가 먼저 일종의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네. 이런 말도 했고 제재 완화도 얘기했고 이렇게 했으니까는 우리가 저는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는 건 물론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끝낼 수 있는 원칙 두 개는 꺼내놓은 겁니다. 네. 트럼프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외교 이벤트들은 사실 트럼프 취임 이후 동북아 정세를 일단 매듭짓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 될지 목표가 네.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